이번 시간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강의에 이어 세 번째 챕터인 커스텀 에이전트, 한국어로는 사용자 정의 에이전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커스텀 에이전트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강의에서는 상속, 오버라이드, 비동기 함수, 파이덴틱 등 다소 난이도가 있는 파이썬 문법도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의 핵심은 커스텀 에이전트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으니까요. 지금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언젠가는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연결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 ADK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의 종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DK의 모든 에이전트는 베이스 에이전트라는 ADK 기본 클래스에서 출발합니다. 이 베이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에이전트를 상속받아 ADK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LLM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LLM 에이전트는 텍스트 생성, 추론, 외부 도구 호출 등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이전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는 여러 에이전트를 순차적, 반복적, 그리고 병렬적 구조로 정해진 흐름에 따라 실행하도록 제어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전 챕터까지 배웠던 이 두 가지 에이전트는 ADK에서 미리 설계해 제공하는 표준 에이전트입니다. 즉, 우리가 에이전트의 내부 로직이나 흐름을 자유롭게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ADK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라고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제어 흐름을 짜고 상황에 따라 조건을 바꾸거나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커스텀 에이전트, 오늘 배우게 될 사용자 정의 에이전트가 그 해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커스텀 에이전트는 ADK가 미리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 개발자가 직접 로직과 흐름을 설계해서 자신만의 맞춤형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커스텀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해보면서 우리가 ADK를 얼마나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저희는 ADK에서 제공하는 표준 작업 흐름에 대해 배웠습니다.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LLM 에이전트인데요. 각 LLM 에이전트는 특정 역할과 사고 능력을 가진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LLM 에이전트들을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순차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혹은 병렬적인 작업 흐름을 선택하여 작업 흐름을 구성하고 제어했습니다. 즉, 이전 시간까지 우리는 LLM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미리 정의된 워크플로우 구조를 통해 LLM 에이전트들이 정해진 방식으로 협업하도록 표준화된 작업 흐름을 구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표준화된 흐름을 넘어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에 도전할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커스텀 에이전트를 통해서 말이죠. 커스텀 에이전트는 ADK 표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로 구현하기 힘든 특수한 작업 흐름을 구성해야 할 때 고유한 실행 로직과 작업 제어 흐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ADK에서는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통해 순차, 반복, 병렬 흐름 같은 표준화된 작업 방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이런 정해진 방식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흐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 따라 흐름이 바뀐다든가 외부 API 호출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우처럼 말이죠. 이렇게 ADK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로 구현하기 힘든 특수한 작업 흐름을 구성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커스텀 에이전트입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는 ADK에서 제공하는 가장 유연한 에이전트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커스텀 에이전트가 필요할까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부 흐름 제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실행 도중 결과에 따라 다른 경로로 분기하거나 다른 하위 에이전트를 실행해야 할 때죠. 두 번째로 복잡한 상태 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순 전달 이상의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거나 갱신해야 할 때죠. 세 번째로 외부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흐름 도중 외부 API나 데이터베이스를 홀출할 때죠. 네 번째로 동적인 에이전트 선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진행 상황이나 입력 값에 따라 그 다음 실행할 에이전트를 유동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새로운 워크플로우 패턴을 적용해야 할 경우입니다. 기존 순차, 루프, 병렬 구조로 표현하기 힘든 독특한 흐름이 요구될 때입니다. 정리하면 표준 에이전트만으로 부족한
복잡한 로직이나 분기, 외부 연동이 필요할 때 바로 커스텀 에이전트를 고려하게 됩니다. 강력한 만큼 개발자가 직접 설계하고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도는 커스텀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모든 커스텀 에이전트는 베이스 에이전트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run async imple이라는 실행 함수를 직접 구현하게 됩니다. 실행이 시작되면 에이전트는 먼저 의사결정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서 조건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위 에이전트나 도구를 호출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로든 실행이 끝나면 결과를 정리해서 이벤트 형태로 외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션 상태를 활용해 이전 단계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조건 판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커스텀 에이전트는 단순히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건, 반복, 하위 에이전트 호출 등 자유롭게 조합해서 나만의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커스텀 에이전트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구현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제일 먼저 ADK가 제공하는 베이스 에이전트를 알아야 합니다. 베이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가 갖춰야 할 공통적인 골격을 제공합니다. 베이스 에이전트 내부에는 에이전트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할 커스텀 에이전트 클래스를 정의하고 베이스 에이전트를 상속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목적에 맞게 지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핵심은 베이스 에이전트를 상속하고 베이스 에이전트에 run async imple이라는 비동기 실행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run async impl 메서드는 저희가 원하는 실행 로직과 작업 흐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스텀 에이전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현 방법 두 번째로 커스텀 에이전트의 심장인 run async impl, 비동기 실행 메서드의 핵심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서드 시그니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ADK에서의 커스텀 에이전트의 모든 작업 흐름 및 커스텀 로직은 이 메서드 시그니처와 같은 형태로 재정의하고 이 메서드 안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run async impl 메서드는 비동기 함수이면서 이벤트를 계속 내보내는 제너레이터입니다. 두 번째로 왜 비동기 제너레이터인가 입니다.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동안 단계별 결과를 yield 이벤트로 실시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위 에이전트를 돌려도 도구를 써도 그 결과를 즉시 밖으로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CTX, Invocation Context입니다. 현재 실행 정보가 들어있고 특히 CTX의 세션 스테이트로 세션 상태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작업 단계에서 스테이트에 result라는 값을 저장해 두면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이 result 값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즉, 각 작업 단계 간 데이터 공유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베이스 에이전트를 상속하고 이 run async impl 안에서 상태를 읽고 조건을 판단해 하위 에이전트 혹은 도구를 호출하고 결과를 상태에 업데이트하고 yield 이벤트로 밖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결국 이 함수 하나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조건에서 할지를 결정하는 커스텀 에이전트의 두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현 방법으로 커스텀 에이전트의 비동기 작업 흐름 내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위 에이전트 호출입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는 하위 에이전트들을 속성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run async 메서드를 통해 하위 에이전트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벤트들을 하나씩 받아 yield 이벤트를 통해 상위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세션 상태 관리 및 활용입니다. CTX의 세션 스테이트는 파이썬 딕셔너리의 키 밸류 형태로 제공되며 이전 단계에서 저장해둔 값을 꺼내 조건 분기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값을 저장해 다음 단계에서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결과의 키 값이 some value라면 특정 하위 에이전트를 실행시키는 식의 분기 로직을 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에이전트가 output 키를 지정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스테이트에 기록됩니다. 세 번째로 제어 흐름 구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파이썬 기본 구문, 즉 if else와 같은 조건문, for while과 같은 반복문, 그 밖에 예외 처리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대로 에이전트 실행 순서를 설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복잡한 로직도 코드로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커스텀 에이전트는 하위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세션 상태를 공유하며 표준 파이썬 구문으로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동작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실습 시간에 구현할 커스텀 에이전트 활용 예시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는 스토리를 생성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자동화한 커스텀 에이전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안 작성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를 바탕으로 스토리 제너레이터 에이전트가 스토리 초안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평 및 수정입니다. 크리틱과 리바이저라는 하위 에이전트가 스토리를 비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야기가 점점 다듬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법 검사와 톤 분석입니다. 그래머 체크와 톤 체크 에이전트가 실행되어 문법적인 오류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분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스토리 재생성 여부 결정입니다. 톤 분석 결과가 긍정적이면 그대로 에이전트를 종료하고 부정적이면 다시 스토리를 처음부터 생성하도록 분기합니다. 즉 조건에 따라 흐름을 달리하는 로직이 포함된 것이죠. 정리하면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는 초안 작성부터 수정, 분석, 재생성 여부 결정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구성된 대표적인 커스텀 에이전트 예시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는 톤 분석 결과에 따라 스토리를 재생성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분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표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로는 구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커스텀 에이전트로 구현해야 됩니다. 방금 살펴본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를 구성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초안 작성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초안은 비평 에이전트에게 전달됩니다. 비평 에이전트가 초안을 비평하면 수정 에이전트가 그 피드백을 반영해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즉,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개선 작업이 루프 형태로 진행됩니다. 비평과 수정 반복 루프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의 루프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작업을 구성합니다. 개선된 스토리는 다음으로 문법 검사 에이전트와 톤 분석 에이전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의 시퀀셜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문법 검사와 톤 분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톤 분석 결과에 따라 분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결과가 긍정적이면 그대로 스토리 리절트로 종료되고 부정적이면 스토리 작성 에이전트를 다시 실행해 새로운 스토리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안 작성부터 비평, 수정, 그리고 검사, 그리고 조건부 재생성까지 전체적인 스토리 생성 흐름이 완성됩니다. 이제 실습 시간으로 넘어가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를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를 활용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앞서 먼저 프로젝트 폴더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챕터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폴더 이름은 03 커스텀 에이전트라고 짓습니다. 두 번째로 챕터 폴더 아래 에이전트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폴더 이름은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라 짓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이전트 폴더 아래 기본 에이전트 폴더 규칙에 따른 파일들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init 파일, 두 번째로 하위 에이전트와 루트 에이전트를 구현할 에이전트 파일, 그리고 제미나이 모델과 API 키 등 환경 변수를 등록할 .env 파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챕터의 핵심인 커스텀 에이전트, 즉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를 구현할 커스텀 에이전트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조를 커서에서 생성한다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커서 실습 화면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폴더 및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실습 폴더인 ADK 튜토리얼스 폴더 아래 새로운 폴더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03 커스텀 에이전트 챕터 폴더를 생성해 주시고 이 챕터 폴더 아래 에이전트 폴더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커스텀 에이전트에서 new 폴더를 해주시고 에이전트 폴더 이름을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폴더 아래 앞선 PPT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실습에 필요한 파일들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에서 new 파일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언더바 init 언더바 파일, 그리고 하위 에이전트와 루트 에이전트를 구현할 agent.file, 그리고 환경 변수를 등록할 .env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에이전트를 구현할 커스텀 에이전트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커스텀 에이전트를 활용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폴더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열려있는 폴더는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스텀 에이전트의 기본 뼈대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아래 폴더 아래 커스텀 에이전트 파일을 열어주시고 커스텀 에이전트 기본 뼈대를 작성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커스텀 에이전트 구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DK 표준 에이전트들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한번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LM 다음으로 에이전트 실행 흐름을 다룰 때 상태를 관리할 인보케이션 컨텍스트와 이벤트를 관리할 이벤트 객체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동기 제너레이터 반환 타입을 표시하기 위한 어싱크 제너레이터와 베이스 에이전트의 비동기 실행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오버라이드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를 임포트 하시면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모두 임포트를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이제 필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커스텀 에이전트는 베이스 에이전트를 상속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클래스 안에 필드를 선언해 줄 텐데요. 저희가 상속한 베이스 에이전트는 내부적으로 파이덴틱 베이스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덴틱 모델 필드를 적어주면 파이덴틱이 알아서 이 속성에는 이런 타입이 들어와야 한다 하고 확인해주고 자동으로 초기화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단계에 필요한 에이전트 속성들을 이 파이덴틱 모델 필드로 선언을 해줄 텐데요. 이제 파이덴틱 모델을 선언을 해주기 위해선 이제 예를 들어서 스토리 초안을 생성할 스토리 제너레이터로 예시를 들어보면 스토리 제너레이터 하고 땡땡 해주신 다음에 그 뒤에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의 모든 하위 에이전트들은 LLM 에이전트로 이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모두 LLM 에이전트 타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토리를 비평할 크리틱 타입도 동일하게 LLM 에이전트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비평 피드백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수정한 리바이저 또한 LLM 에이전트로 해주시고, 스토리 문법을 체크할 그래머 체크 에이전트도 LLM 에이전트 타입으로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스토리 전체 분위기를 체크할 톤 체크 에이전트도 LLM 에이전트 타입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비평과 수정 반복 루프를 이제 루프 에이전트로 이제 구성을 할 텐데, 이거는 지금 크리틱과 리바이저 이 두 개로 구성할 예정이죠. 그래서 루프 에이전트는 이제 루프 에이전트 타입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머 체크와 톤 체크는 이제 순차적으로 작업을 구성할 거기 때문에 이제 시퀀셜 에이전트는 이제 시퀀셜 에이전트 타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덴틱 모델 필드를 선언해 줬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설정을 하나 해 주셔야 되는데, 파이덴틱은 기본적으로 인트와 스트링과 같이 파이썬 기본 자료용만 허용하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LLM 에이전트나 이제 루프 에이전트, 시퀀셜 에이전트 같은 커스텀 클래스 속성도 이제 파이덴틱이 이제 거부하지 않도록 이제 모델 컴피그 옵션을 지정해서 커스텀 타임도 허용해 줍니다. 하는 방법은 모델 컴피그에서 arbitrary types allow의 true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
와 필드 선언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초기화 init 함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it 함수는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 설정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제너레이터, 크리틱과 같은 단계별 하위 에이전트를 외부에서 전달받아서 루프 에이전트와 시퀀셜 에이전트를 통해 작업 흐름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속성과 조합들을 부모 클래스, 즉 베이스 에이전트 클래스의 등록을 위한 초기화까지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init 함수를 선언을 해 주십니다. df init 함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이 init 함수의 가로 안에는 외부에 전달받을 커스텀 에이전트의 이름과 하위 에이전트들을 파라미터로 등록합니다. 첫 번째로 이름, 네임은 문자의 형태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위 에이전트들은 위에서 선언했던 5가지 하위 에이전트랑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위 에이전트를 init 함수 매개 변수로 받고 init 함수 내에서 조합을 해서 부모 클래스에 등록하는 작업까지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init 함수는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 이름과 하위 에이전트를 이제 매개 변수로 받는 것까지만 지금 구현하고, 상세 구현 내용은 패스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 핵심이죠. run async input 비동기 실행 메서드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실행 메서드인 run async input은 커스텀 에이전트의 실제 작업 흐름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ADK에서 베이스 에이전트는 run async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내부적으로 run async input 메서드를 찾아서 실행을 시작합니다. 즉 run async input은 에이전트가 실행될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할지 실행 흐름을 정의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론 시간에도 배웠던 비동기 실행 메서드 시그니처대로 run async input 함수의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클래스인 베이스 에이전트의 비동기 실행 메서드를 재정의한다는 표시인 override 데코레이션을 써주시고, 그 다음 그 아래 비동기 함수라는 의미의 async df를 적어주신 다음에 비동기 실행 메서드의 이름인 run async input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인스턴스 자신을 뜻하는 self를 써주시고, 그리고 실행 컨텍스트인 invocation 컨텍스트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이름을 ctx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를 여러 번 yield할 수 있도록 반환 타입을 비동기 제너레이터 async 제너레이터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async 제너레이터 이거는 붙여주시면 되고요. async 제너레이터에서 이벤트와 none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세 오케스트레이션 로직은 이따가 구현할 예정이므로 일단 지금은 return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커스텀 에이전트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세 구현은 루트 에이전트 파일인 에이전트 파일 구현을 완료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작성했던 거는 저장해 주시고 에이전트 파일을 열어 주십니다. 에이전트 파일은 저희가 만든 스토리 플로우 커스텀 에이전트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커스텀 에이전트에 전달할 5개의 하위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에 묶어서 루트 에이전트로 만들어줍니다. ADK에서는 항상 루트 에이전트가 실행의 시작점이 되고 ADK가 자동으로 루트 에이전트라는 이름을 찾아 실행하니까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를 인스턴스화할 때 변수명은 반드시 루트 에이전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럼 하위 에이전트를 구현을 하고 커스텀 에이전트를 루트 에이전트로 인스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위 에이전트 구현을 위한 LLM 에이전트와
루트 에이전트로 인스턴스화 시킬 커스텀 에이전트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구글 ADK 에이전트 임포트 LLM 에이전트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성한 커스텀 에이전트를 임포트 할 텐데요. 커스텀 에이전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작성 중인 에이전트 파일에 동일한 폴더 위치에 있기 때문에 from .custom 에이전트를 불러와서 저희가 만든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토리 플로우를 구성하는 5가지 역할의 LLM 에이전트를 차례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세 구현은 하지 않고요. 이제 LLM 에이전트 빈 객체만 생성해서 각 단계별 에이전트 이름 변수에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안을 생성하는 스토리 제너레이터 변수에 이제 LLM 에이전트 빈 객체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스토리를 비평하는 크리틱 에이전트를 정해 주시고 비평 피드백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수정하는 리바이저 에이전트를 적어 주시고, 그리고 문법을 검사하는 그래머 체크 에이전트도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분석하는 톤 체크 에이전트도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하위 에이전트들의 이제 역할과 정체성을 이제 부여해야겠죠. 그러기 위한 이제 설정 값들을 입력하도록 할 텐데요. 에이전트를 식별할 이름, 그리고 두뇌에 사용할 LLM 모델, 그리고 작업 지침, 즉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결과를 저장할 아웃풋 키, 이 4가지 설정 값들을 입력할 텐데, 원래는 에이전트를 설명할 디스크립션 등 여러가지 설정도 추가해도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고 이름, 모델, 인스트럭션, 아웃풋 키, 이 4가지 설정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을 생성하는 스토리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부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LM 에이전트 안에 이름과 모델, 그리고 인스트럭션과 이제 아웃풋 키를 작성할 텐데요. 먼저 네임, 이름은 변수명과 동일한 스토리 제너레이터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은 쿼리 스트링, 즉 쌍따옴표 3개 안에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쿼리 스트링 안에 작성할 예정이고요.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초안 생성하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제공한 주제, 즉 토픽을 받아와야 되는데, 토픽은 이제 저희가 그냥 변수로 지정을 해서 하드 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제도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 대화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만, 본 강의는 커스텀 에이전트 구현 방법에 대한 학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여기 안에서 하드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바꾸고 싶으면 이 토픽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미래의 세계라는 주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인스트럭션은 조금 아래 작성을 할 예정이고, 당신은 스토리 작가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주제, 이 주제는 저희가 하드 코딩했던 토픽을 넣어주시면 되고, 주제를 기반으로 100단어 정도의 짧은 스토리를 작성하세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 제너레이터 에이전트가 이제 완성한 스토리 초안을 저장할 아웃풋 키는 current 스토리로 하겠습니다. 이로써 스토리 제너레이터 초안 작성 에이전트 정의를 완료했고, 그 다음으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비평 에이전트인 크리틱 에이전트도 이름을 변수명과 동일한 크리틱으로 지어주고, 모델도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 또 쌍따옴표 3개 쿼리 스트링 안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F 스트링을 쓸 필요가 없겠죠. 이제 초안 작성 에이전트만 이제 토픽을 받아서 이 인스트럭션 안에 주입시켰는데, 이제 나머지 에이전트들은 그냥 쿼리 스트링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스토리 비평가입니다. 이제 세션 상태에서 커런트 스토리로 제공된 스토리를 리뷰하고 스토리를 개선할 수 있는 한두 문장의 건설적인 비평을 제공하세요. 줄거리나 캐릭터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션 상태라는 거는 이제 저희 LLM 에이전트가 결과물을 저장할 그 세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커런트 스토리는 이제 초안 작성 에이전트가 저장한 커런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비평 피드백을 저장할 아웃풋키로 크리티시즘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에이전트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동일하게 리바이저로 짓고 모델은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인스트럭션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스토리 수정자입니다. 세션 상태에서 크리티시즘에 기반의 커런트 스토리를 수정하세요. 수정된 스토리만 출력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스토리는 이제 아웃풋키로 이제 커런트 스토리에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스토리.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초안 작성이 되고 이제 비평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수정자 에이전트가 그 비평 피드백을 급여해서 이제 커런트 스토리를 다시 덮어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법 체크 에이전트인 그래머 체크 에이전트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동일하게 변수명과 동일한 그래머 체크 해주시고, 모델은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콤마를 찍어주시고 이제 인스트럭션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은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3개씩 안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인스트럭션 내용은 당신은 문법 검사기입니다. 세션 상태에서 커런트 스토리로 제공된 스토리의 문법을 검사하고 수정 사항을 제시하세요. 만약에 문법에 문제가 없으면, 오류가 없으면 그래머 is good을 출력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키로 이제 그래머의 그 문법 검사 결과겠죠. 그래머 suggestion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위 에이전트인 이제 톤 분석 에이전트를 정의하겠습니다. 이름은 변수명과 동일한 톤 체크하고, 모델도 동일하게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은
당신은 톤 분석가입니다. 세션 상태에서 커런트 스토리로 제공된 스토리의 톤을 분석하고 다음 중 하나의 단어만 출력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지티브, 긍정적이냐, 혹은 네거티브, 부정적이냐, 이 두 가지. 이 톤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커런트 스토리, 마지막 최종 스토리를 이제 톤을 분석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 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기가 나눠지죠. 이제 사용 계정의 분기가 나눠지는데 이거를 아웃풋 키로 지정하면 됩니다. 아웃풋 키로 톤 체크 리절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 5가지 하위 에이전트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커스텀 에이전트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루트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 임포트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시고 전달해야 할 파라미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넣어주기 이전에 저희가 작성한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에이전트 파일을 가셔서 이제 init 메서드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 셀프를 누락했네요. 이제 파이썬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서드, init 메서드를 포함한 인스턴스 메서드는 항상 첫 번째 인자로 셀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누락했고요. 이제 셀프를 해주시고 이제 패스는 이제 탭을 눌러서 이제 맞춰주시면 이제 에러 표시가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it 메서드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커스텀 에이전트의 이름 그리고 하위 에이전트 5개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 다시 에이전트 파일로 다시 돌아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었죠. 이름은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라고 짓겠습니다.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라고 짓고 나머지는 하위 에이전트 5개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 제너레이터는 스토리, 저희가 지금 이 파일에서 작성한 스토리 제너레이터를 받아주시고, 두 번째 비평가 에이전트죠. 크리틱은 크리틱으로 등록해 주시고, 세 번째 에이전트인 수정자 리바이저 에이전트도 동일하게 받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그래머 체크도 동일하게 그래머 체크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톤 분석 톤 체크 에이전트까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게 되고, 이 전달된 파라미터를 통해서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로직을 통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구조인데, 지금 에이전트는 루트 에이전트 파일을 정의하는 곳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루트 에이전트라고 지정을 해야 ADK가 실행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2단계에서 우리는 여러 에이전트를 하나로 모아서 실제로 동작하는 루트 에이전트를 완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인스턴스에 루트 에이전트로 변수명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 에이전트 파일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커스텀 에이전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패스와 리턴으로만 두었던 init
초기화 함수를 다시 세부 구현하고 비동기 실행 메서드인 run async inf를 세부적인 구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init 함수에서 비워둔 패스를 지우고 init 함수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 함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위 에이전트를 조합합니다. 먼저 비평과 수정 에이전트를 루프 에이전트로 활용해서 묶고 비평과 수정 루프를 구성합니다. 구성하는 방법은 루프 에이전트를 변수명은 동일하게 루프 에이전트라고 짓고 이제 설정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설정 값은 먼저 이름은 변수명과 동일한 루프 에이전트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작업을 진행할 이제 하위 에이전트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제 반복 비평 수정 루프는 크리틱 에이전트와 리바이저 에이전트가 이제 하위 에이전트로 구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 에이전트의 배열 안에 크리틱과 리바이저 에이전트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루프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무한 반복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최대 반복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반복 횟수는 max iterations 옵션에 원하는 최대 반복 횟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2번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 검사와 톤 분석 에이전트를 이제 시퀀셜 에이전트로 묶고 차례대로 실행할 순차 작업 루프를 구성합니다. 변수명은 동일하게 시퀀셜 에이전트라고 짓고, 설정은 먼저 이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변수명과 동일한 시퀀셜 에이전트라 짓고, 순차적으로 실행할 하위 에이전트는 이제 톤 분석과 첫 번째로는 문법 검사죠. 문법 검사와 톤 분석, 그래머 체크 에이전트와 그 다음 톤 분석, 톤 체크 에이전트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이제 하위 에이전트 조합을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 순서를 정의해야 됩니다. 실행 순서 같은 경우는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의 전체 흐름은 먼저 스토리 제너레이터, 즉 초안 작성 에이전트가 먼저 초안 작성하고 그 다음 비평과 수정 루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퀀셜 에이전트를 통해 문법 검사와 이제 톤 분석을 진행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서브 에이전트 리스트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 초안 상성 에이전트, 그리고 루프 에이전트 등록해 주시고, 마지막 작업인 시퀀셜 에이전트, 이 세 가지를 각각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는데, 부모 초기화 호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는 즉 베이스 에이전트를 말하는 거죠. 슈퍼점 동일하게 init 함수를 호출해서 이 안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전달받은 모든 하위 에이전트와 저희가 만든 루프와 시퀀셜 에이전트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름을 받았죠. 그 서브 에이전트의 이름, 네임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제너레이터는 스토리 제너레이터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이제 하위 에이전트를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크리틱은 크리틱, 다음 수정인 리바이저는 리바이저, 다음으로 그래머 체크는 그래머 체크, 그리고 마지막 하위 에이전트인 톤 체크는 톤 체크 받아주시고, 그 다음 만들었던 루프 에이전트와 시퀀셜 에이전트 또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루프 에이전트는
루프 에이전트 해주시고, 마지막 시퀀셜 에이전트는 시퀀셜 에이전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서브 에이전트, 하위 에이전트 리스트는 서브 에이전트로 해놓고 서브 에이전트 리스트 변수를 할당해 주시면 이제 이닛 초기화 호출 부분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파이덴틱이 필드를 검증하고 초기화를 하고 ADK가 하위 에이전트를 루트 구조에 연결해서 인식하고 하위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run async 실행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init은 단순히 변수 세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리 플로우 전체를 하나의 실행 가능한 루트 에이전트로 조립하는 핵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엑기스죠. 저희 강의의 핵심인 어싱크 비동기 실행 메서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run async input 메서드는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의 사용자 정의 오케스트레이션 로직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추가적으로 파이덴틱에 의해 할당된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리턴으로 비워둔 부분을 지우고 run async input 함수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하기 전에 전체적인 스토리 플로우 작업 흐름을 적고 작업 순서에 맞게 구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안 작성, 스토리 초안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 생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스토리가 생성되지 않으면 워크플로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스토리 비평과 수정 반복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스토리 문법 검사 및 톤 분석을 순차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토리 톤 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때, 네거티브일 경우 스토리를 재생성하거나 이제 긍정적, 이제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워크플로우를 종료합니다. 지금 이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이제 run async input를 구현할 예정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 초안 생성입니다. 스토리 초안 생성은 async 이벤트 그리고 self.story 제너레이터를 호출을 해주시고요. 스토리 제너레이터 호출해 주시는데, 이 하위 에이전트 호출은 run async로 하고 ctx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문법이 이 하위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스토리 제너레이터 초안 생성 에이전트가 호출되면서 그 호출 결과 이벤트를 일드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스토리 초안 생성 에이전트가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아웃풋 키로 등록했던 커렌트 스토리가 이제 당기겠죠.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생성이 돼야 그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 생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커렌트 스토리 이제 저희가 그 에이전트가 작업이 끝나고 아웃풋 키로 등록한 키는 항상 이제 인보케이션 컨텍스트 ctx의 세션의 스테이트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나 혹은 ctx의 세션 스테이트에 커렌트 스토리가 없으면 그냥 중단을
리턴하는 로직입니다. 커런트 스토리가 있으면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없을 경우 그냥 이 워크플로우를 중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커런트 스토리가 이제 작성이 됐으면, 초안이 작성됐으면 그 다음 작업인 스토리 비평과 수정 반복 작업이 시작되죠. 이것도 동일하게 초안 작성 에이전트 호출하는 거와 동일하게 async for event in self 하고, 아까 수정 반복을 루프 에이전트로 구현했잖아요. 그래서 루프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run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ctx로 해주시고, 이 호출된 이 에이전트의 결과는 yield로 동일하게 이벤트를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비평 수정 반복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스토리 문법 검사와 톤 분석의 그 순차적 이제 작업이 진행되죠. 이것 또한 async for event in self sequential 에이전트죠. 이런 sequential 에이전트를 호출해 주시고, 동일하게 ctx 해주신 다음에 이제 시퀀셜 에이전트 작업 결과를 발생했던 이벤트를 yield로 내보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조합했던 에이전트들이 모두 호출되고 실행하는 단계인데, 그 마지막 저희가 이제 핵심이죠. 이제 사용자 정의 로직을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스토리 톤 같은 경우는 이제 톤 체크 리절트 안에 저장을 했었죠. 이 톤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스토리를 재생성하는 로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토리 톤 결과를 담을 변수 톤 체크 리절트 변수에 담아주고요. 그리고 스토리 톤은 인보케이션 컨텍스트의 세션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값의 get 하고, 아까 이제 톤 검사 완료된 다음에 저장한 아웃풋 키가 톤 체크 리절트였죠. 리절트를 꺼내서 여기서 이제 분기 처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톤 체크 리절트 값이 부정적이냐 네거티브면 어떻게 하죠? 스토리를 재생성합니다. 스토리를 재생성하는 로직은 이거랑 동일하겠죠. async for event in self 스토리 제너레이터 호출, 이런 async를 다시 호출을 해서 다시 커런트 스토리에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네거티브가 아니고 else, 만약에 긍정적이냐 이러면 그냥 톤이 괜찮으면 패스 해서 최종적으로 워크플로우가 종료됩니다. 자, 이처럼 run async impl 비동기 실행 함수는 사용자 정의 작업 시나리오를 직접 구현하는 커스텀 에이전트 핵심 함수이고요. 이로써 커스텀 에이전트 구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env 파일과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폴더의 init만 작성하면 모든 구현이 완료되는데요. 지금 빨리 init 파일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했던 부분은 저장해 주시고 다 닫아 주시고, 이제 init 폴더를 열어서 이제 init과 env 파일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it 파일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이 파일을 보고 해당 폴더를 패키지로 인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저희가 지금 이 init 파일이 위치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폴더가 있죠. 여기에 init 파일을 생성한다면 이 폴더를 이제 패키지로 인식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init 파일은 간단하게 from .import agent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해당 패키지 이 패키지 안에 agent.py 즉 모듈을 불러오겠다라는 의미고, 이는 구글 ADK가 이 경로에서 루트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식별하기 위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env 파일을 열고 환경 변수를 등록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에이전트, 루트 에이전트 파일에서 지금 하위 에이전트들을 구현할 때 다 제미나이 모델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nv 파일에는 구글 API 키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 이제 기본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필요한 환경 변수는 두 가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벌텍스 AI를 사용하는지의 여부, 구글 gen AI use 벌텍스 AI. 저희는 지금 벌텍스 AI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펄스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구글 API 키. 구글 API 키 같은 경우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발급한 API 키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혹시 API 키 발급하는 방법을 모르시면은 저희 챕터 1, 챕터 1 LLM 에이전트 시간에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API 키 발급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해당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그냥 이제 개인이 발급한 API 키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 API 키는 지금 적지 않도록 하고, 그냥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발급한 API 키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드디어 커스텀 에이전트 구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긴 강의였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현한 스토리 플로우 커스텀 에이전트를 ADK 웹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K 웹을 통해 저희가 구현한 에이전트를 테스트하기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env 파일에 구글 API 키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테스트 하기 이전에 바로 제 API 키로 교체를 했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구글 API 키 발급 안 하셨으면 AI 스튜디오에 가서 개인 API 키를 발급하신 다음에 .env에 구글 API 키를 등록하셔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루트 에이전트가 있던 이제 에이전트 파일에 이제 스토리 제너레이터 초안 작성 에이전트를 구현할 때 사용자가 제공한 주제를 기반으로 100단어 정도의 짧은 스토리를 작성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토픽을, 이 주제를 저는 하드 코딩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냥 미래의 세계라고 간단한 주제를 적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혹시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로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터미널에 뉴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혹시 가상환경이 활성화 안 되신 분들은 가상환경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할 때 항상 에이전트, 테스트할 에이전트 폴더의 상위 폴더까지 진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챕터 폴더 in custom agent 폴더까지 진입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ADK 웹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ADK 웹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접속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HTTP부터 포트 번호까지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브라우저를 띄우셔서 복사한 URL을 붙여놓고 접속해 주시면 이렇게 ADK를, 저희의 에이전트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웹이 이제 뜨게 되고, 여기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에이전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냥 대화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제 스토리 플로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 대화나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편의상 시작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거 좀 이상하죠? 원래는 다음 작업이 쭉쭉쭉쭉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스토리 제너레이터까지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로직에서 잘못되었다라는 뜻이고 커스텀 에이전트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초안 작성 에이전트가 호출되고, 그 다음 스토리 생성 여부에서 이제 이 커렌트 스토리가 있으면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커렌트 스토리라는 이 상태가 이제 이 세션 스테이트에 있을 경우에 멈춰라, 이 중단해라 라는 이 로직이 잘못됐네요. 여기서 in이 아니라 not i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이제 다시 ADK 외부 다시 실행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접속해 주신 다음에 시작해 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잘 되는 것 같죠? 네. 지금 한번 딱 보면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트레이스 탭에 가셔서 인보케이션, 이제 이 상태를 한번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가 시작되고 스토리 제너레이터, 저희 초안 작성 에이전트가 실행됐죠. 그리고 초안 작성 에이전트가 이렇게 글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루프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크리틱과 이제 비평과 그 수정 반복 루프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비평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정 에이전트가 또 수정하고 다시 또 비평 내용을 얘기를 하고 또 수정하는 이 두 번 반복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그래머 체크와 톤 체크를 하겠죠. 여기서 크리티컬리에서 이제 시퀀셜 에이전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에이전트 그래머 체크가 만약에 이 문법이 괜찮다면 저희가 grammar is good이라는 이제 용어를 내뱉으랬죠. 그래서 얘가 grammar is good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톤 체크, 분위기를 체크하는 이 톤 체크가 호출되면서 긍정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최종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정말 의도한 대로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부정적이다, 톤이 부정적이다 이러면은 스토리가 새로 생성되는 것까지 확인하면 더 좋은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혹시 뭐 여러 번 수정해 가면서 테스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이제 스토리 플로우 에이전트, 이제 이야기 생성하고 개선하는 이 사용자 정의 로직을 정의해 봤는데요. 커스텀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에이전트 로직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실습이 없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다는 의미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디자인 패턴을,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